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네,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는 편인데 오늘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네, 실내 마스크 해제 지금 상황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혼선이 네. 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쓴다고 해서 그게 규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습관이 되었고 그렇죠.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벗기가 어색하다 이런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몇몇 기관을 빼고는 제외됐기 때문에 의무 착용에 제외됐기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용자분들이 좀 홀가분하게 이용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의료기관, 통학차량 이쪽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 혼선이 우려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외 공간은 많습니다. 어제 정기석 감염병 자무위원장 5월쯤 돼야지만이 완전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네, 정기석 위원장 개인 의견임을 전제를 했고요. 위원회 혹은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아마 5월 정도면 의무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몇 가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 60세 미만이라도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고위험군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마스크 벗었는데 세계보건기구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것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WHO는 2020년 1월부터 3년 넘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네. 아직 해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WHO의 입장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경계 상태는 앞으로 최소한 3개월 더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민주당 김의겸 의원 결국 고발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대통령실의 최지우 행정관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장 민원실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네, 김의겸 대변인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작전주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게 원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파생되어 있고 이제 재판 와중에서 추가로 제기된 그런 의혹인데 이 부분을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것에 대한 고발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안은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으며 재판 중에도 증인이 주가 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있었고요. 지금 어쩌면 2라운드가 된 셈인데 김의겸 의원이 오히려 고맙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러면서 김 여사 결혼 전의 일인데 왜 대통령실이 나서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공방이 일어났을 때 고발을 당한 쪽에서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뭐 첫 번째로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안 좋겠죠. 당황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을 조사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제기한 의혹 본판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는 얘기니까 허위인지 진실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번에 제기된 우리 기술에 대한 작전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더 있는데 이 작전주 거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영부인과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왜 나서는가 여기에 대한 또 반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발이면 제3자가 하는 거고 고소면 본인이 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고발 주체가 될 수가 있나요? 누구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의 명예훼손의 범위도 사실 그럼 작전주 거래 의혹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끝나는 것인지 네. 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 전체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대목으로 남을 것 같고 네. 자칫하면 이제 대통령실이 영부인의 고발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이게 형사 고발을 해서 지금 좀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데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연유에서 예. 이유에서 고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판가름을 해야 될 그럴 일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네. 앞서 지나갔던 의혹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상기를 시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로 치면 선수를 좀 고르는 것이죠. 선수를 고르는 상대방 것이다. 선수를 고른다라고 봤을 때 김의겸 의원이 좀 그런 의미에서는 약점이 있어서 또 첫 번째 고발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본격적인 여론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성격은 국민 보고대회인데 이건 장외투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당 차원에서 장외에서 집회를 예. 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외투쟁이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장외투쟁에도 예전에 보면은 야당에서 국회를 비우고 네. 보이콧 전술을 쓰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 국회 일정은 하면서 네. 투쟁을 하겠다. 또 민주당이 국회 다수파라고 하는 특징도 있기 예. 때문에 국회에서의 일정은 다 하면서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에 장외에서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도 따지고 또 밖에서도 싸우겠다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장소 형식에 관련해서 알려진 바가 좀 있을까요? 일단 어제까지의 보도를 살펴보면 정확한 일시 장소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2월 4일이나 5일에 주말 중이죠. 서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한다 이 정도인 것 같고 구체적인 일시하고 장소는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하고 시민대책위원회 쪽에서 참사 100일을 맞아서 이번 주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집중 추모 주간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2월 4일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추모 대회를 열 예정인데 네. 이 일정하고는 또 어떻게 결합이 될지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또 오라니까 내가 졌으니까 대선 패자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의총에서는 의원들 동행 말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속내일까요? 이거는? 네, 1차, 2차 소환조사에서 계속 의원들이 동행을 네.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귀갓길에 마중 나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져서 실제로 동행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었느냐 이런 논란도 불거져 있는데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이번에만큼은 정말 동행하지 말아달라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알아서 하시라라는 네. 것인지 이것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호련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일단 말을 그렇게 해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속내는 알 수 없는데 좀 지켜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혼자 있을지 네. 아니면 의원들이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이 부의가 어떤 절차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이태원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당은 또 퇴장을 했고요.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계속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서 네. 본회의에 부의가 됐고 힘에서 그러니까 수에서 좀 딸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표결을 시작할 때 자리를 뜨는 퇴장을 했네요. 퇴장을 하면서 보이콧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찬성 157, 반대 6, 무효 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겠다라고 네. 밝혀서 이 부분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처리가 됐고 민주당에서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이제 2월 중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여론에서도 이 탄핵 문제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시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결과 보고서는 결국 그 안에 이상민 장관 파면 얘기가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지금 간다. 곧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양곡관리법은 그러면 이제 본회의의 표결 정도만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아마 김진표 의장이 시간을 조금 더 준다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 정도는 부의가 될 것 같은데 거의 통과가 된다 그러면 거부권으로 돌아오면 또 3분의 2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농민들 거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에 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하. 밝혔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건 분명한데요. 근데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안 거부권 행사의 경우는 전국이 경색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 법안이 거부됐을 경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안 거부권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행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제1호 법안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부분까지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난방비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 문제로 좀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하라 지시를 했는데 아마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여론 악화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서 네. 진행된 것도 특기할 만한 사안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가질 때가 많았었고 어제 월요일에 국무회의를 특별히 가졌거든요. 예비비를 의결하기 위해서 가진 국무회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예비비 1천억 원을 의결을 하면서 난방비 지원이 긴급 총 1,800억 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좀 힘을 실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난방비 문제가 윤석열 정부 어느 정도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관측하고도 좀 같이 볼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중산층이나 서민까지 이거를 확대하려면 현실적으로 추경이 지금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여당의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도 추경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재부에서 추경을 하자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현재 입장은 공공요금 인상까지 일어나면서 고물가 현상이 더 커졌는데 네. 여기에 추경으로 돈이 풀리게 되면 고물가를 더 부추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일단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 하위 80%에게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씩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고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도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 3개월간 10만 원씩 전체 가구에 지원하자 이런 방안이 나와서 여야 간에 만약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예.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은 좀 저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관건은 국민의힘이 어떤 방안을 내놓느냐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줄줄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또 물가도 오를 것 같다라는 건데 이 와중에 한덕 총리가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뭐 공공요금이 높으면 국민들에게 부담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비용에 비해서 싸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공공요금을 억제한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또 국민들의 부담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투명하게 재정 상황을 공개한다든지 토론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똑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실업급여 얘기도 한번 해보죠. 지금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구직자한테 주는 실업급여 이걸 축소를 한다고 하고요. 대신에 맞춤형 구직 활동을 지원해서 재취업을 돕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지급 액수가 최저임금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많이 인상이 됐고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더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쪽으로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업급여 하한 액수를 낮추고 그리고 실업급여의 어떤 가입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입을 한다거나 굳이 이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하고 이 부분을 최대한 이제 취직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담아서 고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부정수급도 그렇고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더 나은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 이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용하는 OECD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가 인용을 하는 부분은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근로의욕을 낮춘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얘기된 게 있습니다. 네. 수급 기간, 그러니까 기여 기간이 짧은 건 문제지만 수급 기간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너무 높다라고 보지만 동시에 상한액은 올려야 된다. 상한 더 올려야 된다. 예, 그것을 OECD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뒤에 건 뺀 거네요. 네, 한쪽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죠. 직업훈련이나 공공고용 서비스가 약한 나라인데 자칫하다가 수급자에 대한 제재 관리에만 방점을 찍으면 취업 증가가 아니라 수급 탈락만 늘어날 수 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